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보면은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좀 있었죠. 사실 주말에 미중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었고 그에 따른 무역 협상 내용이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으로 하여금 공개가 되었고 그런 내용들이 발표된 직후에 나스닥 선물이 급반등과 그로 인한 국내 시장 특히 삼성전자가 어제 프리장까지 포함하면 36%가 올랐기 때문에 거의 상한가나 다름없는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주고 그에 따른 반도체 섹터 그리고 피해 주로 불리웠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경기 민감주죠. 뭐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등이 어제는 시장을 이끌면서 올라갔었고 반면에 약가 인하라는 트럼프의 이 으름장에 제약바이오가 어제는 빠지면서 코스닥이 안 좋았었는데 반대로 오르는 어제 올랐던 종목군들이 선반영을 했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좀 밀렸고 어제 많이 빠졌던 제약바이오가 생각 외로 폭등을 하면서 특히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이슈에 의해서 대폭등이 나왔던 하루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지간 시장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 시장에서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와의 현재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왜?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전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는 가만히 있지만은 조선과 방산 섹터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뜨겁게 시장을 달구면서 올라왔었죠. 근데 또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스타트를 끊었고 또 오늘은 비만 치료제와 제약 바이오가 다시 달려주면서 지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위치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개별 종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라든지 산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확고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바텀업 전략이라든지 혹은 탑다운 방식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바텀업 방식, 즉 종목 위주의 이 분석에 의해서 계속 시장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정체될 것 같습니다. 대신 종목군들은 아주 차별화된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분석 열심히 하셔서 디테일 있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차피 이번 관세가 90일 유예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90일 동안은 빠져도 시장은 다시 들어 올릴 것이다. 빠져도 올릴 것이다. 빠져도 올릴 것이다. 관세 피해 종목군들 계속 뭐 나쁘지 않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소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양 지수는 뭐 코스피는 거의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의 강세 속에서 나쁘지 않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신 어제 빠진 폭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냥 뭐 제자리 돌아왔다 정도이고요. 상승과 하락 종목은 대동소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수급적으로도 오늘은 뭐 크게 의미 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뭐 미국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어제 뜨겁게 4%가 폭등했는데 국내 증시가 올라가지 못한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선반영이 일부 있었고 또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가 갭이 들고 나서 시가를 회복하는 종목 위주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이야기했었죠. 아침에도 이제 테크윙 언급을 하긴 했는데 매수는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눌리면 테크윙은 종목을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관세 피해 섹터라고 하면 산업재, 경기 민감재가 있는데 뭐 경기 민감이라고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화학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산업이 우상향하고 있습니까? 이익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아예 배제하고 보고 자동차 또한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배제하고 보고 반도체는 여전히 미국의 이 빅테크들의 카펙스 투자는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HBM 여전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과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등의 투자는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두산의 CCL,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파미셀 등이 지금 어찌 보면 반도체에서 가장 센 종목군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1차 라인이 되는 거고, 장비단에서는 당연히 TC 본더 혹은 테크잉의 검사 장비가 될 텐데, TC 본더는 듀얼 밴더가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등의 한계점이 보인다. 그렇다면 나머지 테크잉에 집중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제약바이오, 약가이나 으름장에 전일 하락만큼 했던 제약바이오, 오늘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을 올려놨는데요. 특히 비만 섹터에서 거의 폭등하다시피 하면서 언더 펩트론 시총이 4조 5천원까지 올라왔으니 굉장한 것이죠. 저도 최근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그간 시가총액이 얼마고 그거에 따른 시가총액 무게가 있으니 이런 생각에 오랫동안 좀 갇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많이 듭니다. 종목을 볼 때 이제 차라리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시장이 강할 때는 그 강함을 인정하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게 개인적으로 좀 요즘 시장에서 제가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 일지를 적고 또 노트에다가 개인 이런 투자 일기를 10년 넘게 적어왔기 때문에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요지간 이런 부분들이 오늘 D&D 파마텍, 즉 메세라 이슈로 올라왔던 D&D 파마텍을 박스권 돌파를 만들면서 최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가 나오게 만들었고요. 펩트론도 그런 의미에서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43%더 체중 감량을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펩트론을 끄집어 올린 거죠. 이런 두 종목의 강세에 더불어서 알테오젠까지 올라왔으니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리고 지수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 있고요. 이따가 좀 보고요. 오늘 로봇 섹터도 좀 강했는데요. 전일 이제 유진 로보틱스가 아니라 유진 로봇이 이제 이재명 캠프 참여로 2연상에 좀 들어갔는데, 나올 로보틱스가 이제 장 전에 약간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Z사로 하여금 뭔가 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이슈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시가부터 매우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 섹터에 돈이 굉장히 강하게 몰리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신규 상장주 지금 잘 봐야 될 시장인 것 같아요. 오늘 올라왔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또한 신규 상장주이면서도 이 FDA의 AI 솔루션, AI 검사, AI 신약에 대한 부분에서 동물 임상을 하지 않겠다, 점차 줄여가겠다의 약간 니즈가 맞는 듯한 종목이기도 해서 같이 동반해서 내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신규주들은 특징이 뭐냐면 시가를 돌파하는 거, 상장했을 때 그 시가, 그리고 상장했을 때 그 몸통이 되는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연속되고 급등하고를 만들어 줍니다. 일단은 대금이 많이 터져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AI 관련된 이슈가 많다라는 말씀 드렸죠. 로킷 헬스케어도 AI입니다. AI 디테일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최근 고점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종목군들을 보면서 하고요. 조선과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명확하게 찍어드렸죠. 조선은 매수로 봐도 되는데 방산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조선 좀 잡았고 오늘도 아침에 조선을 몇 개는 좀 걸어놨는데 체결이 좀 안 됐어요. 조선 쪽은 좋게 봅니다. 조선 쪽은 예를 들어서 조선의 가장 강력한 대장이라고 하면 지금 HD, 현대, 미포,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죠. 왜일까요? 최근에 연속적인 컨테이너 수주를,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싹쓸이를 했던 종목군들이 HD, 한국조선해양과 현대, 미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컨테이너 자체가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항만 관련해서 벌금을 때림으로써, 중국 배를 가지고 미국 항만에 들어오면 벌금을 내게끔 하는 것을 함으로써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HD,
현대 미포의 호재로 제공을 해줬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제일 낮은 실적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 시 이런 종목군들은 눌림에 잘 기다려서 매수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사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나머지는 뭐 종목군들 그냥 돌려가면서 보고, 오늘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가 장후 넥스트레이드에서 깜짝 이슈를 띄우면서 올라왔는데, 뭐 VPN 국내 1위 하겠다, 뭐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상용화를 한다, 내용 다 좋습니다. 704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띄운 것도 좋은데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높은 내용이라 좀 그렇고요. 고영은 이제 돌파 가능성을 좀 봐야 되고, 한진칼은 사실은 이거 선물 매도를 할까, 내일 급등하게 되면요 선물 매도를 할까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매수로 한다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로키드 헬스케어, 로켓 헬스케어랑 나올 로보틱스. 자주한 요새 상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약상 매매를 혹은 전상 매매 위주로 종목군들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도 많이 드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볼 거 없다 말씀드렸으니까 지수는 안 보고, 먼저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 요즘 그리고 여러분들 노가다가 좀 많아요. 저도 종목 분석할 때 K로 봤다가 통합으로 봤다가, 왜 차트에 왜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것 같고요. 삼성전자 6% 올랐다가 이 몸통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꺾인 거 아니라고 봐야 되고, SK 하이닉스 K로 보면 일단 여기 저항에서 저항을 받은 걸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보는데요.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 빠져도 계속 힘 모아서 올라갈 것 같아요. 즉 삼성전자보다 훨씬 센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반도체에서 두산이 지금 거의 신고가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두산이 가게 되면 타미셀이 같이 동반해서 가는 거고, 이수 페타시스가 같이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돌파가 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항상 그렇다시피 돌파가 될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들어오면 그때 돌파를 확인하고 봐도 그때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확인하고 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이 밖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테크윙이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테크윙이 있는데, 차라리 테크윙이 조정 받을 때 뭐 이런 구간은 지금 안 올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내려왔을 때 이제 21평선 근처라든지 45이평선 근처 34,000원 근처 이 정도에서 잡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뭐 한 4만원 45,000원 구간까지 열려 있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는 한 종목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히어로는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K로 보는 게 조금 더 요새는 제가 차트 보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자꾸 왜곡이 있어서 아침마다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시가는 뭐 떠서 출발했는데 중요한 거는 76,700원이 돌파되는 순간, 이 찰나를 좀 잘 봤어야 되는데 여기서 업오버 해가지고 오늘 이 종목을 매매를 사실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 뭐 통합으로 보면 이게 이제 차트에서 신호가 더 잘 잡히더라고요. 통합으로 보면. 근데 K로 봐버리면 거래가 또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잠깐 시세는 안 나왔고, 사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 박스 상단을 뚫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만한 재료가 있어서 올라갔냐 아니냐, 이걸 따져버리면은 사실 매매를 할 수 없었던 종목 같고요. 그냥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추세가 좋고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시켜 놓은 상태에서 재돌파, 그러니까 추세 좋은 상태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편한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워낙 강하게 올라왔고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알테오젠도 지금 시간에 호실적으로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요. 위로는 또 이 저항권이 있어서 바로 올라가기가 좀 버거울 거예요. 지금 뭐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혹은 그런 게 좀 나와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면 그때 몰아서 종목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들고, 지금은 바로 돌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이들 종목을 제외하면은 뭐 펩트론까지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워낙 펩트론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 이것도 우리가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ABL 바이오도 떨어지면 보겠는데 이 구간에선 좀 들어가면 괜히 손실 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건드릴 종목이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건들 수가 없다.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역으로 이제 뭐 3빌리언이라든지 온코크로스라든지 이 앞에 상단을 돌파시키지 않은 이런 의료 AI 관련된 종목군들 있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차트를 워낙 잘 만들어 놔서 혹여나 돌파를 만들고 시세를 분출하는 흐름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하고 좀 보고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빌리언 온코크로스 그리고 오늘 좀 뜨거웠던 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의료 AI라고 그냥 지칭해서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고 내일 살짝 밀리더라도 35,000원 언저리에서 힘받고 다시 돌파를 해서 이 앞산을 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나우 로보틱스가 아침에 굉장히 빠르게 이러한 고점을 순식간에 넘기면서 막 시세가 분출됐는데요. 워낙 빨라서 저도 이거 매매는 했는데요. 여기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들어와서 오 하고 팔았는데 왜냐 이 고점에 걸릴 것 같아서 팔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 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뭘 이렇게 세게 올리냐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종목의 디테일을 제가 좀 몰라서 이 종목이 가치가 이렇게 좋은 거였나 이런 생각까지 좀 했던 종목이고요. 워낙 상한가를 빨리 가는 종목이라 내일 갭이 많이 뜰지 갭이 뜨는 정도에 따라서 약속 매매를 할지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상한가가 매우 빨랐고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로켓 헬스케어도 하루 이틀 쉬었다가 이 고점을 돌파시키는 흐름 속에서 시세가 나오는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구간에다가 항상 선을 그어놓는 연습을 해놓고요. 차트에다가 설정을 항상 해놓고 이 지점에서 당연히 저항을 받을 거니까 저항 받고 힘 모아서 거래가 이 정도 터진 다음에 돌파를 하게 되면 넥스트 레벨까지 간다. 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신규 상장주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게 뭐냐 예측 불가라는 점을 인지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력 인프라 지금 시장에서 추세가 굉장히 좋은 쪽에 속하는데요. 전력 인프라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죠. 그럼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내가 기다려서 단기 급락이 떨어졌을 때 추세가 좋은 종목은 한 번에 안 죽는다 생각하고 사던지 아니면 그냥 5일선 타고 가는 매매를 하던지 예?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추세가 좋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S 에코 에너지도 오늘 프로 시장에서 이 추세를 좀 전환시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 끼가 좋아서 한 번씩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내고 올라갈 때는 좀 몰아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렇게 몰아치는 실적도 고만고만하게 잘 나왔고요. 뺄 때는 또 쭉 뺐다가 올릴 때 한 번에 올리기 때문에 쭉 뺐다 올 때 한 번에 올리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LS 에코에너지가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엑스게이트가 오늘 오후장에 갑작스럽게 이슈가 발생하면서 넥스트레이드에서 아주 뜨겁게 올라가고 뭐 장중 거의 24, 5%까지 올라왔던 것 같은데 딱 보면 여기가 저항이죠. 딱 보면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일단 저항을 받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는 좋은데 이게 약간 연속성이 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뭐 당장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ICTK를 저는 사실 들고 넘어와서 시간에 안 팔았는데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16,100원에 전량 매도
하고 그냥 마무리를 쳤습니다. 이쪽 양자 쪽은요, 종목군들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구간을 설정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테슬라의 이 FSD 자율주행 허가 가능성이 좀 놓여져 있는데 서서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 놓으면 괜찮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퓨런티어 괜찮아 보이고요. 퓨런티어 괜찮아 보이고 종목군들 체크를 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민감한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종목군들 혹여나 트럼프가 재건 회의에 참가하게 된다면 이거는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대동기어 이 구간 한번 터치하겠죠. 여기 대동기어 트럼프가 참여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급등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가 참여한다면. 자, 그리고 마지막 고영인데요. 고영도 지금 이때 올라올 때 굉장히 촘촘하게 올라왔다가 쭉 밀렸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거는 이 횡보의 구간이 조금 짧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적으로 뭐 기관 연기금에서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서 좀 사들여 오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고 있다라는 점이 약간은 좀 아쉬운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다가 어느 날 잡고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한 번에 이빠이 들어온 날이 있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추세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비슷했던 종목이 삼천당 제약에서요.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빼고 수렴이 별로 적었는데 여기서 흰목이 하다가 이 한 방 딱 해가지고 이 위까지 올리는 딱 이 정도 흐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날 잡아서 올리더라고요. 날 잡아서 올리는 부분들이 나오면 약간 좀 변형된 흐름이긴 한데 고영과 약간은 좀 비슷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고영의 최고 목표치를 뭐 그렇게 높게 잡기는 좀 뭐하고요. 지금은 뭐하고 이런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목표치를 잡고 이 수렴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다가 이 가능성이 보이면 위에 올라타서 여기까지 보는 전략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화장품 섹터 좋은 모습이었지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그 부담감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코스맥스인데요. 코스맥스인데 오늘 시간 외 이때 시간 그 실적 발표는 좀 나왔습니다. 511억의 영업이익이고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 나왔는데요. 내일 돌파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온다면 다시 한번 화장품에 바람을 불어 넣을 것 같고, 위치로 보면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 ODM 1등이 신고가를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는 봐볼 것 같아요. 지켜는 봐볼 것 같습니다. 제대로 돌파가 나온다면 한번 따라 붙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체크하고 있는 종목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